속도와 가속도 1단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 바로 속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속도를 배울 때 항상 세트로 같이 나오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바로 위치와 가속도라는 개념인데요. 위치, 속도, 가속도의 서로의 상관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정말 설명해드리고 싶은 자세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제가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면 아마 굉장히 헷갈리고 어렵게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문제를 푸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나머지는 다 2단계에 가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1단계에서는 방법을 익히고 문제를 푸는 데에만 집중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제가 지금 설명해드린 부분 그대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됩니다. 그리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돼요. 자, 여러분 왜 이렇게 되는지는 궁금해하지 마세요.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미분의 반대가 적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되겠죠. 자, 이렇게 위치, 속도, 가속도의 서로의 상관관계는 미분과 적분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위치는 보통 우리가 X라고 표현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루는 문제들이 대부분 움직이는 점 P가 수직선 위에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직선 X축 위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위치를 X좌표로 나타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치를 X라고 표현한다. 자, 그리고 속도는 V라고 표현을 하고요. 가속도는 A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 가지 알파벳도 익혀두시는데요. 더 중요한 건 이 세 가지 알파벳들이 그냥 알파벳이 아니라 T에 대한 함수라는 거예요. 함수. 자, 그래서 X축이 아니라 T축. T축이 옆으로 펼쳐져 있고요. 그래서 위치 같은 경우는 T에 대한 X의 변화. 그리고 속도 같은 경우는 T에 대한 V의 변화. 그리고 가속도는 T에 대한 A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변수는 T다. 시간에 따라서 움직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위치, 속도, 가속도를 미분하는 과정도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게 아니라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T에 대한 함수로 나올 거다. 자, 이 부분 필기하고 암기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다 암기하셨으면 다음 예제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 자, 지금 수직선 위를 움직인다고 했었죠? X축 위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T에 대한 위치 X가 지금 T에 대해서 식이 나와 있는 거죠. 자, 위치 X는 T에 대한 2차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 X가 그냥 알파벳이 아니라 그랬죠? XT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T에 대한 함수, T에 대한 함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변수가 T라는 시간이 변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위치에 대한 식이 나와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T가 2일 때 점 P의 속도를 물어봤습니다. 속도. 자, 속도는 어떻게 구해야 된다 그랬어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온다고 했죠? 그리고 속도는 VT라고 표현한다고 했고요. 자, 그럼 그대로 미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위의 식을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8t-10이 되겠죠. 이게 속도의 식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여기다가 어떻게 해준다? t에다가 2를 대입한다. 2를 대입을 해주면 정답은 6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또 움직이네요. X축 위를 왔다 갔다 하는 점 P가 T에서의 또 위치에 대한 식이 나왔어요. X는 T에 대한 3차식이 나왔는데요. 그냥 X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XT다. 변수가 T인 함수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3차식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P가 출발하고 나서 다시 원점을 지나는 순간에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속도를 구하라고 했어요. 속도. 그러니까 속도식이 다시 필요하겠죠? 위치를 미분해 보겠습니다. 미분하면 VT는 미분한 식이 어떻게 돼요? 3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4. 2차식이 나오는 거죠. 이해됐죠? 자, 이렇게 속도식을 구했는데 결국 속도를 구하려면 t에다가 몇을 대입해야 될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문제를 보니까 다시 원점을 지나는 순간 그 t를 찾아줘야 되는 문제인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원점을 지나는 순간 원점이라는 건요. 위치가 0인 지점이잖아요. 왜? 원점을 출발했으니까 그 출발 지점이 0인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위치가 0이 되는 순간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위치 식이, 저 식이 0이 되는 순간 그 t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저 식을 t로 묶었을 때 뒤에 있는 식이 2차식이 남겠죠? 근데 마침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제곱식이 됐어요. t-2의 제곱으로 묶어줬습니다. 그러면 근이 다 나왔죠.
3차식인데 0이랑 2를 근으로 갖고요. 2일 때 중근을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자, 중근을 갖는다는 거 뭐예요? 접해야 되는 거죠. 접해야 된다. 자, 이렇게 접하는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번에 약간 다른 방법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3차식이니까 분명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건데 자, 여러분 0일 때는 접하지 않고 2일 때는 접해야 된대요. 저 밑에 있는 그래프를 위에 올려 붙여서 0에서는 그냥 뚫고 지나가고 2에서 접하도록 그려준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그려보세요. 그럼 어떻게 그리면 됩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 번에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변수가 t잖아요. t는 시간입니다. 시간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시간이 음수일 수는 없겠죠? 그래서 0보다 작은 부분을 다 지워주겠습니다. 자, 그럼 그래프를 다 그린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원점을 지나는 순간이라고 했잖아요. 원점을 지나는 순간은 두 군데인데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라 그랬습니다. 다시 원점을 지나야 되니까 자, 0일 때는 시작 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 말고 다시 왔을 때 그러니까 t가 2일 때 다시 한번 원점을 지난다는 거죠. 자, 이렇게 t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속도식에다가 2를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정답은 0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 그리고 t에서의 좌표라 그랬어요. 좌표는 결국 위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좌표에 대한 식이 x로 나와 있고 t에 대한 4차식으로 나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xt,다. 변수가 t인 4차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속도가 증가하는 t의 범위, 지금 속도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미분을 해서 속도식을 세워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3차식이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속도가 증가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우리 앞에서 배웠던 부분 여기서 다시 한번 쓰는 겁니다. 함수가 증가한다, fx가 증가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증가한다라고 했으면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었죠. 기억나시죠? fx가 증가한다? 그러면 도함수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럼 vt가 증가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미분한 v't, 속도를 미분한 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속도를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미분한 식은 2차식으로 나오게 될 거 아니에요. 얘가 어떻게 된다?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앞에 마이너스 12로 묶고요. 뒤에 있는 거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2t-1, t-1. 그러니까 근이 두 개가 나온 거죠. 2분의 1이랑 1 이렇게 나왔죠. 자, 앞에 최고차항계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하면서 어때요? 근이 2분의 1이랑 1을 지나는 t에 대한 2차식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얘가 도함수잖아요. 근데 얘가 증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했어요. 크거나 같은 부분은 지금 x축보다 위에 있거나 아니면 x축과 딱 다음 부분이죠. 어딥니까? 그렇죠. 2분의 1이랑 1 사이가 되는 거예요. 2분의 1이랑 1도 포함되고요. 자, 그러면 1, 2, 3, 4, 5번 중에서 이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딥니까? 그렇죠. 3번이 되겠죠. 근데 지금 보니까 등호가 저기엔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여러분 등호를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아직 1단계에서는 등호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제가 등호가 붙고 안 붙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단계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저것까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비슷하면 그냥 고르세요. 아시겠죠? 2단계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개 더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속도를 미분한 게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사실 얘가 가속도에 대한 식이에요. 가속도 AT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 부분도 참고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원점을 출발한 점 P의 T초 후의 위치에 대한 식을 또 줬어요. 그렇죠? X는 T에 대한 3차식으로 나왔습니다. 얘는 XT라고 바꿀 수 있다고 했었죠? T에 대한 식이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얘가 운동 방향을 바꿀 때라고 했습니다. 운동 방향이라는 게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운동 방향을 바꾼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또 설명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X축 수직선상에서요. 0을 기준으로 오른쪽 부분 1, 2, 3 이렇게 가게 될 거 아니에요. 얘는 사실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이죠. 그래야 왼쪽 부분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 수직선 위에 위치에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었단 얘기예요. 오른쪽이 플러스, 왼쪽이 마이너스 이렇게 정해져 있었다는 얘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속도도 사실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구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점 P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요.
우리는 속도가 플러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왼쪽으로 움직이면 속도가 마이너스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건 이렇게 오른쪽, 왼쪽 이게 바뀌는 거잖아요. 자,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 왼쪽이 바뀌면 뭐도 바뀌어요?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바뀌죠. 뭐의 부호가?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겁니다. 지금 운동 방향이라는 건 사실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는 거랑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린 속도 그래프에서는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은 이렇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거나 아니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T축을 뚫고 지나가는 저 지점들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는구나 라고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극대극소랑 비슷한 개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문제에서 운동 방향이라는 단어가 보이면요. 앞으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운동 방향이 보이면 무조건 속도 부호라고 네 글자를 바꿔놓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운동 방향이라는 단어를 그냥 속도 부호라고 아예 글자 자체를 바꿔놓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속도 부호를 위해서 우리가 속도식을 다시 파악을 해줘야 되겠죠. 위치를 미분해주면 되는 겁니다. VT는 미분한식이 9-t제곱, t에 대한 2차식이죠. 자, 얘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9 해서 마이너스로 묶으면 이렇게 제곱 마이너스 제곱 합차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 두 개를 찾았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3이 근이고 최고창의 계수가 음수니까 위로 블록하겠죠.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나서 변수가 t잖아요. t는 시간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t가 음수인 부분은 지워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뭘 구하고 싶었어요?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순간 언제입니까? 이렇게 3에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t가 3일 때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 이때 운동 방향이 바뀌는구나 라고 파악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때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위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속도의 부호가 바뀔 때의 위치, 그거는 위치식에다가 t에다가 3을 대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3을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면 정답은 18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연습 문제 충분히 풀어보세요. 감사합니다.